아직 도시가 잠에서 덜 깬 어스름한 새벽 6시. 어둠이 깔린 거리에 드문드문 가로등만 켜져 있습니다.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편의점보다 더 일찍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원색의 간판불을 환하게 밝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골목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자리 잡은 초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들입니다. 잠시 후 출근 전쟁이 시작되면 이 좁은 골목은 1분 1초가 급한 직장인들이 몰려들어 그야말로 전쟁터로 돌변합니다. 피곤해 전 직장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좀비처럼 몰려와 매장 앞 키오스크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 벤티 사이즈의 거대한 얼음 생명수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매장 전면에 붙은 아메리카노 1,500원, 라떼 2,500원이라는 압도적인 가격표는 고물가 시대의 구원자처럼 빛납니다. 점심시간 피크타임, 서너 평 남짓한 좁은 매장 안은 흡사 용광로처럼 뜨겁고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쉴 새 없이 폭탄처럼 터지는 주문 알람 소리와 함께 에스프레소 머신이 하얀 증기를 내뿜고 블렌더가 요란하게 얼음을 갈아댑니다. 하루에 300잔, 많게는 500잔 넘게 팔려나가는 커피들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은 저 사장님 돈을 쓸어 담겠네라며 부러워합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소비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 같은 저가 커피 공화국의 전성시대입니다. 하지만 카운터 너머에서 기계처럼 묵묵히 커피를 뽑아내는 저 사장님에게도 과연 이 시대가 축복일까요? 화려하게 불을 밝힌 간판 뒤편,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바쁜 자영업의 가장 쓰고도 진한 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은퇴를 앞둔 가장이나 내 사업을 꿈꾸는 많은 예비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시하는 화려한 숫자에 현혹됩니다. 가맹 상담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듣는 예상 월 매출 3천만 원이라는 문구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걸어볼 만한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장사꾼들은 압니다. 매출 파는 금액과 수익 남는 돈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무서운 착시 현상을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심코 카드를 긁는 1,500원이 어떻게 공중분해되는지 그 잔혹한 해부학 교실을 시작합니다. 사장님의 주머니를 노리는 첫 번째 날카로운 칼날은 바로 폭등하는 재료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원두 가격과 우유, 설탕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본사는 이 원가 상승 압박을 가맹점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재료를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어쩌면 커피 원액보다 더 비싼 쓰레기, 바로 엄청난 양의 부자재들입니다. 저가 커피의 상징인 저 거대한 플라스틱 컵과 돔뚜껑, 형형색색의 두꺼운 빨대와 종이컵 홀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테이크아웃용 비닐 캐리어 비용까지 더하면 손님이 숨만 쉬고 커피를 받아가도 나가는 기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재료비와 부자재 비용이 전체 매출의 40% 가까이 잡아먹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에서 이미 600원 가까운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두 번째 칼날은 자영업자의 영원한 족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입니다. 저가 커피는 박리담회가 생명줄이라 무조건 유동인구가 바글바글한 1층 목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생존합니다. 서너 평 남짓한 테이크아웃만 겨우 가능한 좁은 공간이지만 서울 주요 상권의 월세는 수백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어디 월세뿐일까요? 좁은 공간에서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 머신, 제빙기, 냉난방기를 하루 14시간 이상 풀가동합니다. 매달 날아오는 전기세 폭탄 고지서를 볼 때마다 사장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세 번째, 사장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칼날은 매년 오르는 인건비입니다. 점심시간 2시간 동안 폭탄처럼 쏟아지는 100여 잔의 주문을 사장 혼자서 쳐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파트타임 알바생을 고용해야 하는데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장님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알바생 시급을 챙겨주기 위해 정작 사장 본인의 인건비는 포기하는 기이한 상황이 매일 벌어집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잘하지만 치명적인 각종 수수료들이 사장님의 발목을 잡습니다. 손님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나가는 카드 수수료, 매달 꼬박꼬박 본사에 바쳐야 하는 로열티와 광고 분담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배달앱 수수료입니다. 배달비 빼고 중개 수수료 빼고 나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기적의 계산이 나옵니다. 자, 냉정하게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봅시다. 재료비, 월세, 인건비, 각종 수수료를 다 떼고 나면 과연 얼마가 남을까요? 업계에서 말하는 저가 커피의 현실적인 순수익률은 정말 잘해야 10% 초중반대라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기록적인 매출 3천만 원을 찍었다고 해도 사장님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30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300만 원조차 온전한 사장님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업할 때 영혼까지 끌어모은 억대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매달 통장에서 무섭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본사에서 요구할 강제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을 위해 미리미리 저축도 해둬야 합니다. 결국 겉으로는 화려한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 최저 시급도 못 건지는 빚 좋은 개살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 구조가 이렇게 처참하니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자신의 몸을 갈아 넣는 것뿐입니다. 알바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사장님이 하루 12시간, 14시간씩 매장에 붙박여 기계처럼 샷을 내리고 얼음을 풉니다. 하루에 수백 번 반복되는 단순 노동에 사장님의 손목에는 늘 두꺼운 보호대가 감겨 있고 손가락 관절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좁은 카운터 안에서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일한 탓에 다리는 천근만근 무겁게 부어오릅니다. 전쟁 같던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 3시 무렵, 파리한 안색의 사장님이 손님들 눈을 피해 매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다 식어버린 편의점 도시락을 허겁지겁 입에 넣으며 첫 끼를 때우는 모습이 이 화려한 카페의 진짜 일상입니다. 우아하게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는 여유로운 카페 주인을 꿈꿨지만 현실은 고된 육체 노동을 반복하는 커피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사장님들을 진짜 절망하게 만드는 건 믿었던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내가 이 척박한 골목에서 피땀 흘려 겨우 단골 손님을 만들고 상권을 일궈놓으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로 건너편 건물에 우리 본사가 버젓이 더 크고 화려한 같은 브랜드의 신규 대형 매장을 내주는 것입니다. 상도인은 사라지고 오직 본사의 이익 논리만 남은 냉혹한 정글에서 사장님들은 그저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된 것 같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고 직장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그 분주하던 저가 커피 매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한산해집니다. 주변의 술집과 식당들이 이제 막 화려한 네온 사인을 밝히며 밤 장사를 시작할 때 저가 커피 매장들은 일찌감치 간판불을 끕니다. 저녁 시간의 매출로는 비싼 인건비와 전기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찍 문을 닫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500잔의 커피를 만들어 파느라 너덜너덜해진 사장님의 어깨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짓눌립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2,500원의 행복이 과연 건강한 것일까요? 그 저렴하고 편리한 시스템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과 마이너스 성장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불안한 성이라면 말입니다. 텅 빈 매장. 오늘도 마이너스에 가까운 매출 전표를 정리하는 사장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어둠 속에 묻힙니다. 화려한 간판의 불빛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대한민국 자영업의 가장 짙고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